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부어 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가국어 현장쌤입니다. 오, 네, 올가국어 스더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고전시가, 뭐, 같은 말인가요? 고전시가? 뭐, 네. 좀, 뭐, 하여튼 뭐, 고전에 대해, 옛날에는, 지난주에는, 현대시에 대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고전시에 대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짧아. 자꾸 아까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네. 현대시 하는데, 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잠깐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다음 또 녹화 스케줄이 있는데. 자, 일단 그래서 빨리 제 얘기보다, 그러면, 고전시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또 뭐가 중요한지, 두 분들, 자, 순서대로 또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 또 듣고 있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일단 학생들이 고전시를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어휘. 그래서 단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시중 어휘집 중에서도 고전 어휘를 정리해 놓은 책들이 워낙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현대국어 수능 어휘집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고전시가 잘 안 읽힌다면 어휘가 제일 큰 문제일 테니까 단어를 일단은 가장 먼저 암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희 제자들한테도. 네. 사실 고전 시간의 가장 큰 벽이 이제 해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자. 근데 저는 한자를 그냥 한 1000자 정도는 좀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중등 때까지 한자를 아예 접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 많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한 1000자만 알아도 많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1000자만이라도 좀 외우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학은 현대시도 그랬지만 이제 역사 공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 워낙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적어도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 정도는 사실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을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문법? 네. 네, 반전. 네. 진짜 네. 해석을 하려면 네, 해석을 하려면 문법이 필수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서 출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어휘야 어차피 각주 처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전 시간은 사실 문법에 대한 것까지는 다 해석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기본이라 해석 하나를 하기 위해서만 한자, 역사, 그다음에 고전 문법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네. 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제일 힘들어하는데 2학년 되면은 사실은 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중학교 때도 고전시가 있어요, 혹시? 있는데 해석을 많이 해서 주죠. 예, 거의 한글 현대어로 해석이 다 돼 있는 걸로 네. 배워요. 네. 중학교 때도 접하긴 접하는구나. 네. 배우기는 하는데 네.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지문을 다시 한번 봤을 때도 학생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서 이걸 읽는다기보단 중학교 때 해석을 외워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이거를 읽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손이 많이 가네? 대신 해석만 할 줄 알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훨씬 네. 쉽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자도 외워야 되고, 네. 사자성어도 외워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된다고 나는 완전히 이거, 네, 그렇죠. 네. 고전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까지 알아야 돼.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 네, 말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비중이,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중간고사? 네.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틀리죠. 네, 다 그것도. 다른 학교 선생님이. 네, 대체로는 2학기 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중은 어떨 것 같아요? 현대시, 고전시 이렇게 있을 때 출제를 할 때
뭐 주로 현대시가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 취향 문제인 네. 것 같아요. 현대시 시험 범위에 고전시를 엮어서 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젊은 네. 선생님들은 현대시를 아닌가? 그건 또 나이와 상관없구나. 네, 네. 취향 문제일 것 취향 같아요. 문제구나. 아니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시대별로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품이 많다 보니까 작가 이름을 좀 알면 좋은데 이제 작자미상 같은 시조는 사실 조선 후기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래별 특징을 사실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향가는 어차피 신라 시대 때 주로 향유한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아니 뭐 아, 네. 끊기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내 눈치 말고. 나는 눈치 봐서 내가 들어갈 때 찾을 테니까 두 분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뭔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스스로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 고대 가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으로 향가 고대 가요? 네. 네 향각 시대 때 부른 게 있어요. 그 다음은 고려 가요 네. 시조 가사에서 예시 작품을 학생이 한 3가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중요하죠.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가랑 뭘 예시를 들어야 돼? 향가랑 가사를 비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저요. 아, 네. 이게 아예 갈래조차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 작품에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지를 아예 맥을 못 추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조는 또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사설 시조의 후기로 완전히 빠지지만 일반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충과 효 이런 걸 좀 많이 노래한다면 후기로 넘어가면은 그냥 속세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진솔한 하거든요. 생활상. 아, 속세가 좋아요래요. 속세가 싫어요. 자연 속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사 해석이 있지만 이제 호랑이 때문에 사실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조선 초기에는 좀 불가능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치, 호랑이가 많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되게 많았대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호랑이를 잡는 대대적인 그 이제 군대까지도 만들고. 네, 맞아요. 국가 사업이 좀 진행되고 나서부터 이제 양반들이 속세가 싫으면 자연으로 파묻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속세 꺼져 자연 좋아 이렇게 하는 시들은 보통 중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보면은 좀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네. 옛날에는 나는 자연인다는 촬영 못했겠다. 그렇죠. 무서워서 못해요. 진짜 자연의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씨 살고 싶어도 호랑이 때문에 못하.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이게 그러니까 고전이요 작품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뭐 내신은 그렇다지만 혹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 빈출이 높은 고전 시가들이 혹시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가요는 거의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고대 가요는 나오지 않고 향가도 잘 안 나와요. 네. 왜 그런 건 너무 시대가 옛날 거라서 그런가?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작품 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너무 오래된 맞아요. 거라. 예,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뻔하거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수능 난이도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면 들어요. 네. 조선시대 그쪽에 네. 내용이 많이 나온다. 네. 고려가요랑 그다음 조선시대에 쓰인 것들이 많이 창작이 되고 네. 그리고 고대가요랑 향가는 나온다고 해도 다른 시대 작품이랑 엮여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또 꿀팁 주셔야죠. 애들이 고전 시간을 잘 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것도. 창작 계층별 특징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좀 더 해석해서. 네, 그쵸. 창작 계층은 맞아요. 시조 뭐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할 게 얘기가 많은데 그럼 수업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 괜찮아 수업 좋아해요. 아니요. 네. 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시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창작 계층이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대부랑 기녀랑 그다음 맞아요. 평민들이요. 근데 그때 그 계층별 양반들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자연에 대한 친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되게 의외. 사대부 계층이 조선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원래는 고려 말기에 맞아요. 권문세족이 그치. 집권해 있다가 네. 맞아요. 신진 사대부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대부가 고려 말기에 등장한 계층이다 보니까 사대부 계층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던 한 번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걸 목격한 계층들이에요. 그래서 망한 나라에 대한 쓸쓸함과 탄식이라는 주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주제. 그다음 기생이 창작한 거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다음 기생. 네. 이거 좀 괜찮다. 아니 이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시은 조선 시가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엄청 네. 많고 교과서. 이건 사랑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랑 얘기가 많죠. 네. 연인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게 또 현대가 가요로 또 써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많이 각색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죄송합니다. 말 끊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평민들은 주제들이 뭐 삶의 애환이라고 음. 퉁쳐질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탕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계층별 주제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낯선 시를 봤을 때는 크게 당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평민들은 어떤 삶에 대해 갑자기 G.O.D의 그 어머님은 짜장면 이런 거에 막 갑자기 생각나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현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사실 그러세요. 주요 내용은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하나만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직역 위주로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직역이라는 게 한자를 좀 직접 볼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문법이 또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역 위주로 하는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고전 시간은 어차피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보기에 뭔가 정보를 좀 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험지 안에서 충분히 정보를 찾아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지에서 주지 않는 정보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랑 이런 고전 문법 기반으로 직역을 조금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내신을 위한 오늘 이제 그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조금 더 얹으면 운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능은 운율을 거의 내지를 않는데 이제 뭐 이런 이제 내신에서는 사실 운율 문제도 좀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사는 이제 사음보 연속체다 이런 것들의 이제 갈래적인 특징에서 운율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이제 오답은 사실 나올 일이 많진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국어 선생님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은 다 알아. 잡지식이 많아요. 비문학 때문에. 맞아요. 깊지 않은데 아니, 얕게 많이 알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얕게 알든 많이 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지 애들을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작가분들이 워낙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쓰신 거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아니야. 이거 한자도 알아야지. 사자성어 알아야지. 한국사 역사 알아야지. 다 알아야 돼. 그다음에 또 비문학 들어가면 뭐 과학도 알아야 되지. 다 제가 볼 때는요.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아무튼 국어 선생님들은 굉장히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일단 과학만세 어떻게 하시나요? 수학만세, 과학만세. 다음 시간 바로 좀 이따 녹화하고 수학만세인데 수학 선생님도 또 대단하다고 또 얘기를 해줘요. 거기 가서 이제 수학생이 제일 대단하시다고. 아니야. 진짜 국어 선생님들 너무 많은 거 정말 다 분야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 그 2부에서 고전 시가도 또 이렇게 또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 문법까지도 또 섭렵하고 있어야지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또 처음 들은 것 같고 아무튼 분야가 굉장히 이거 공부하기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다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해석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라는. 네. 이건 딱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만 하면 정말 됩니다. 스스로 안 하는 게 문제지. 이 정도만 하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천이 네. 안 되죠 항상. 그게 공부죠. 맞아요. 하는 게 공부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그 학생 분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자, 소설로 가볼게요. 소설이나 소설하고 수필, 수필 뭐 이런 시나리오. 쪽으로 한번 가보게. 거기도 또 현대하고 고전으로 나눠지죠. 네. 네. 야, 또 소설하면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좀
글이 많다라는 거죠. 글자가 많죠. 글자가 많은 거죠. 네, 읽어야 될 활자가 네. 어휴. 네. 1부, 2부 문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했고요. 이제 곧 이제 3부를 저희가 또 녹화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부, 2부 문학편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곧 시작이 되니까 네. 이 방송 참고해서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